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론이 다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지난 2008년 BSE 소해면 뇌상증이라는 일명 광우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한 차례 광풍이 휘몰아친 바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광우병이라는 단어는 멀리 사라졌지만 매년 되풀이하다시피 하는 구제역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에는 수의사협회가 있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말없이 수의사협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수의사협회 이인재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회장님께서는 지금 그 세종특별자치시의 수의사협회 그 회장을 이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회장님 소개 말씀과 함께 그 수의사협회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세종시 수의사협회는 대한수의사회의 네. 세종시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 수의사회 지부였다가 네, 독립을 해서 세종시 지부로 선결이 돼서 오늘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수의사라는 것이 우리 그 문헌상에 이렇게 그 들춰보면요, 우왕 14년, 그러니까는 1388년에 그 문헌상에 처음 그 수의사라는 직업이 나오더군요. 지금은 현재 그 1998년도에 학제가 개편을 해서 6년제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이 수의사 그러면은 임상과 비임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임상 중에서도 그 반려동물, 또 산업동물, 야생동물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또 이 중에서도 외과, 내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느 파트를 그 담당하실까요? 우리가 수의사를 할 때는 네, 60년대부터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는 그런 명확한 구분이 없었고요. 아, 네, 다만 공무수의사, 네, 다음 식품관리수의사, 네. 다음에는 임상수의사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지금 보면은 그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광우병 같은 경우 이것이 이제 그 초식 동물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소가. 근데 이게 동물성 사료를 주면서 이게 발병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욕심에 의해서 그 발병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렇게 광우병 때문에 그 파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광우병으로 인해서 그 사망한 숫자가 대략 한 160여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주로 그 영국에서 그 발병률이 높더군요. 영국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데, 문제는 이제 이게 광우병이라는 것이 그 잠복 기간이 그 수십 년 이렇게 그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수입을 해서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그 예방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리 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제 생각에는 광우병에 대해서는 별 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바다 건너서 네.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는 병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 사료, 초식 동물의 동물성 사료를 거의 안 쓰고 있으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안심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길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심을 해도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해외에서도 지금 광우병은 거의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진정이 되는 예. 거예요. 네. 참으로 그건 다행스럽습니다. 광우병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제 그 구제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거의 뭐 해를 거르지 않고 나타나는 질병이 돼 있는데, 이 구제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단순히 그 가축을 기르는 농가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를 비롯해서 전 국민들이 그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죠. 피해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구제역 같은 경우도 왜 매년 거의 거듭해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그 방역 대책 같은 것이 미리 사전적으로 그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한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광우병에 대해서는 제가 방역협의회도 나가고 네. 방역에 관리를 했지만은 애초에 구제역은 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네. 그 대륙에 붙어 있어서 네. 아시아 전 대륙이 구제역 상대 지역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륙에서 흘러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네. 없어서 네. 저는 애초부터 구제역 예방주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사람이었고 네. 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채택이 되지 않아가고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채택이 됐는데 네. 구제역이 그 당시 왜 예방주사가 채택이 안 됐느냐 하면은 양돈업자들의 이해관계하고 좀 상당히 그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갈비, 족발, 네. 그다음에 삼겹살만 먹습니다. 네. 그래서 돼지 뒷다리하고 등심은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으로 수출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구제역이 예방주사를 놓게 되면 상계국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돼지고기 수출을 일절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제역 예방주사 채택이 상당히 늦어져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보면요. 1900년대 초에 이게 발병이 됐었죠. 처음에 보고된 거를 보니까 이태리에서 처음 발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 후반이죠. 홍콩에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하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불과 한 10년 만에 동아시아 전역을 다 뒤덮은 그런 전염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H5N1이라든가 또 H7N9 같은 경우는 백신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백신을 제조 과정에서 보면은 계란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사협회에서는 어떤 견해와 앞으로 이런 대책에 관련해서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했어요. 제 생각에는 네. 조류 인플루엔자는 네. 1900년대부터 발견이 됐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오래 전부터 있었겠지요. 네. 네. 있었는데 네. 우리가 발견을 그 당시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예. 근본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는 야생 조류에 의해서 전파되는 게 확실합니다. 네. 네. 확실해서 네. 이것도 우리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야생 조류가 그냥 그 똥을 누고 다니니까 마치 뭐 폭격기가 융단 폭격하는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나고 네. 그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네. 예방 주사도 없습니다. 백신도 없고 네. 왜 없느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네. 백신을 만들면은 백신보다가 바이러스가 변이를 더 빨리 합니다. 네. 진화돼서. 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네. 오로지 차단과 소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네. 약자를 도와준다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 때문에 영세 조류업자, 영세 부화장 네. 이것을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요. 네. 거기서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네. 그리고 혹자는 일본은 조류 인플루엔자를 잘 컨트롤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왜 못하느냐 이런 말들을 들어 합니다. 네. 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위치가 조금 틀립니다. 그거. 네. 일본은 야생 조류가 가는 항해 거리가 좀 멀고 네. 또 일본 사람들은 오리를 안 먹습니다. 네. 오리 농장이 별로 없어서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머물 수 있는 숙주가 좀 적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골개, 네. 토종닭, 네. 오리 이런 게 전부 영세 농가, 영세 부화장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산란기라든가 육계, 백색 산란기, 백색 육계 이런 것들은 면역력이 좀 약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걸리면은 바로 압니다. 축주가 바로 알고 네. 방역 당국에서 방역을 시작하는데 네. 오골개, 토종닭, 오리들은 몸에 저항력이 있어가지고 네. 보균하고 상당 기간 동안 정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손을 쓸 때는 이미 늦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전북 쪽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달 초에 군산 종계장에서 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농장에서 키우는 닭 수를 보면은 대략 한 13,000여 마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자가 진단을 했어요. 농장주가. 그래가지고 콕시디움병으로 이제 오인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토트라쿠릴이라는 백신을 투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보면 초기에 대응을 잘못함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졌어요. 특히 보면은 이제 농장 간의 협약에 따라서 제주도라든가 또 경기도 파주 또 경남 양산 이런 데다 한 2,000여 마리를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농장주한테 자가 진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돼 있는지 수의사협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동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조류에 관해서는 네. 특별하게 조류를 진단하는 수의사가 있기는 있지만은 네. 대부분 농장에서 농장주가 자가 진단, 자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농장이 오골개 농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오골개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애야에 걸렸을 때 폐사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게. 네. 네. 그냥 백색 산란개 같이 네. 아주 수백 마리씩 죽어 나가면은 금방 가축위생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병성 감정을 했었겠는데 네. 보통 때보다가 조금 더 죽었단 말입니다. 네, 그게. 네, 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네. 더 많이 죽기 전에 얼른 팔아야겠다 하고 100마리, 200마리씩 해서 전국에다 싹 팔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농장주한테 큰 책임도 없는 묻기가 어렵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은 하루에 폐사량이 한 10여 마리에서 그렇죠. 어느 날부터인가 30여 마리로 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수의사한테 연락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았더라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그렇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30마리 늘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네. 날씨가 좀 덥고 하면은 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안이하게. 예, 편하게 생각을 하셨군요. 네. 이 보면은 이제 이 조류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또 구제역도 그렇고 물론 광우병 같은 경우는 지금 사그라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국경을 넘어온다는 거죠.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통용이 되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오는 그런 전염병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11년 같은 경우 구제역이 발생하고 또 애가 발생하면서 이 수의사분들이 너무 과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업무가 과중 업무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수의사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혼술이다, 혼밥이다 이런 단어들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1인 가구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그것도 수요층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수의사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이 예우가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가게 되는 거죠. 2011년만 하더라도 수의사들이 300명이 집단으로 하다가 사표를 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수의사협회에서 어떤 대비책 또는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의사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대책이 수의- 있으신가요? 우리 수의사회가 그럴만한 힘은 없고요. 네. 그건 국가에서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요. 구제역은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구제역은요. 예, 네. 구제역은 예방 백신이 나와서 네, 네. 예방 주사만 놓으면은 네. 구제역 안 걸립니다. 네. 뭐 예방 주사를 놨는데도 걸렸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는데요. 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방주사 안 놓은 겁니다. 지금 네, 네. 그 맹점이 뭐가 있느냐면은 50도 이상은 전업농이라고 해가지고 축주가 예방주사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0도 미만이라도 축주가 원하면은 자기 소를 자기가 예방주사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구제역이 발생한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의사가 예방주사를 접종한 농장은 단 한 마리도 발생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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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 놓는 방식이 서툴 수도 있고, 네. 다음에 그 구제역 주사를 놓으면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소가. 네. 네. 새끼를 뭐 뱉는 것이 새끼를 지운다든가, 네. 밥을 좀 덜 먹는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기피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기피를 한 것이 밝혀져도 네. 큰 벌칙이 없어요. 아. 큰 벌칙이 없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네. 농민 보호 차원에서 네. 그냥 뭐 경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보온 쪽 충북 쪽에서 생긴 거도요. 네. 전부 예방서 안 놓은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걸 뭐 그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놨다 뭐 얘기를 하면 언론에서는 예방주사가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냐. 네. 대부분 이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나오죠. 네. 물백신이다 뭐 어쩌고 네, 하는데 네. 그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방주사 놓으면 안 걸립니다. 그거. 네. 어떤 사람은 어떤 수의사 얘기는 일평생 한 번만 놔도 안 걸리는 것 같다 하는 네. 말까지 할 정도로 네.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구제역은 그러면 크게 뭐 문제될 만한 그런 그 전염병은 아니군요. 그렇죠. 백신만 제대로 논다라면. 예방주사를 네. 이 문제는 구제역 청정국 되기는 어렵죠. 네. 예방주사를 안 놔도 구제역이 안 걸리는 나라를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중국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메뚜기나 멸구가 살아서 날라오는 마당에 네. 네. 구제역 바이러스라고 해서 안 날라올 필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예방주사를 놔야 되고 네. 예방주사를 놓으면은 우리가 청정국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지난해 12월 30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그 반려동물에 관해서는 그 자가 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피하 주사는 또 놔도 무방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뭔가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개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의사협회에서는 그런 대책이 뭐가 그 있으신가요? 문제가 상당히 그 첨예한 부분인데요. 네. 그 주사 방법은 이제 피하 주사, 근육 주사, 혈관 주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피하 주사라고 해서 꼭 특수한 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돼가지고 시행령 중에서 그다음에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침 있죠. 예, 지침에서 피하 주사를 허용을 하는 걸로 했다가 네. 학계에서 모순점이 발견돼가지고 네. 요즘에 그 사례집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례집을 만들어서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은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 달 1일부터 그게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 예, 전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도 건의를 하고 해서 네. 그 지침을 삽입하도록. 폐기하고 네. 사례집으로 사례로. 대체고 사례로. 대체가 네, 돼 있어서 아, 그렇군요. 아마 그것은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네. 또 그 농림식품수산부에서 그 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부죠, 정확한 명칭이. 거기에서 그 지난달 22일 날 고시한 내용을 보면 그 반려동물, 특히 이제 그 강아지 같은 경우, 어린 강아지, 그 5종의 그 종합 백신 약 있지 않습니까? 그 DHPPL이라는, 예. 물론 뭐 D는 이제 그 디스템퍼, 그 홍역 백신을 얘기하는 거고, H는 이제 헤파 그 타이티스, 그게 이제 간염 백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P라는 거는 이제 파보 바이러스, 이게 이제 장염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파라 인플루엔자는 그 일종의 감기죠. 요 부분은 그 넣지를 않았어요. 그건 넣지를 않았고, 오히려 그 렙토스피라, 이거는 이제 그 인수 공통의 그 전염병인데, 여기에서 인수라는 거는 사람과 동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인수 공통 전염병인데 이게 세균성 질환이죠. 요 부분이 오히려 이제 창궐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데요?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행자분께서. 아니, 연구. 그래서 네. 그 문제가 결국 뭐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 집단들의 반대에 의해서 네. DHPP가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빠지고 나서 한 3년 지나 보니까 네. 처방제에서 그게 빠졌어요. 네. 지나고 나니까 렙토스피라 그 감염이 많아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많아져서 네. 그걸 다시 DHPP를 없애고 PPL로 통일을 하는 방법으로 네.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것이 잘 관철될란지 안 될란지는 모르지만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제 동물 약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EU, 또 대만, 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그 선진국에서는 이제 수의사들에게 동물의약품을 그 관리하는 자격을 부여도 하고, 또 그 약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을 수의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또 더군다나 이제 약사와 이렇게 그 뭐 대립각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그 상호 협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약사 위주로 가 있고, 법령 자체도 약사에 그 속하게 돼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좀 그 양상이 다르게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약대생들이 공부하는 걸 제가 보면은 이 동물과 관련된 것은 따로 이렇게 뭐 공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선택 과목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또 그 국가고시에서도 그런 과목이 다 빠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은 그 약사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견해와 대처를 갖고 계신지요? 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뭐 파워 게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수의사 협회가 약하고 네. 대한약사협회가 강하니까 네. 뭐 그렇게 모든 약은 다 약사가 통과를 해야 된다. 네. 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약학대학에서도 동물의 질병에 대해서 배우는 약학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없고, 네. 예. 단지 뭐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요새 약사는 동물 약을 팔아도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네.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사와의 문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의사와 수의사의 부분도 이제는 조금 의사와 수의사에서는 그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거가 있었잖아요. 그 2015년으로 저는 그 기억이 되는데요. 그 수의사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반려동물 주인이 수의사한테 그 반려동물 안면에 있는 종기를 제거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수의사께서 진단 결과 심장 판막 그 질환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 미용을 하기 위해서 그 마취를 시키는 것은
생명의 위험성도 따르고 하니까 이건 곤란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피부과 의사한테 가서 종기를 제거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수의사 분들이 굉장한 반발을 일으켰던 사례가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저도 기억을 하지만 네. 그뭐 네, 그러니까는 이제 또 이제 영국군 그 군의관들 같은 경우는 돼지한테 일부 총을 쏘지 않습니까? 쏴가지고 그 총상 치료하는 걸 습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의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가? 물론 뭐 선한 사마리안법에 의해서 위급 상황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도 폐쇄증에 걸렸다 그러면 하인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그 치료를 했을 때 그 면책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인간과 동물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이걸 하나로 묶는 원헬스 그 개념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사와 수의사의 개념도 협업 체제로서 약간 그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제 사견입니다만은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요? 의사하고 수의사하고 관계는 네. 식품과 인수 공통 전염병 이외에는 별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없고 네. 뭐 안면 뭐 종기를 뭐 의사가 제거를 했다. 뭐 따지자면 그 수의사법에 위반이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뭐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뭐 우리 업권을 침해한 정도는 아니니까. 네, 네. 그렇게 그 넓게 아량을 갖고 계시니까 참 다행스러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수의사 협회가 우리 이제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렇게 그 세팅이 됐는데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어려움이 좀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뭐 과거에 그 조그만 뭐 협회에서 지금은 뭐 커다란 집으로 승격이 됐습니다만은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시정 차원의 우리 수의사 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해줬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마지막 말씀으로 좀 전체적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세종시가 늦게 출발했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네. 그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해안을 가지고 있어서 네. 방역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구지역 좀 AI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네. 가축위생연구소를 설립을 했고 네. 또 그 요원들도 초보자들이 아니고 네. 충청 남북도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발탁해서 네. 전문가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있어서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없는데 우리가 다만 우려되는 것은 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네. 영세한 농가 혹은 악의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네. 좀 제재할 수 있는 뭐 그런 제재를 해야 됩니다. 네.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네. 구제역 문제에 있어서 네. 50도 이상 전업 농가든지 50도 이하 뭐 소규모 농가든지 네. 일종 전염병인 구제역은 네. 수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것이 시술료가 뭐 몇 푼 나가는 거에 연연하면 안 되고요. 네. 소 뭐 100마리, 200마리 매몰하는 거에 비하면은 네. 네. 그건 뭐 1000분의 1도 네. 비용이 들지 않는 거니까 네. 앞으로 그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구제역 예방 접종만은 수의사가 직접 한 마리 한 마리 놓는 게 바람직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말씀 더 하실 건 네, 없으시고요. 뭐 다른 건 할 거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그 음지에서 우리 세종시민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수의사 협회를 찾아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앞으로 우리 수의사 협회가 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전적으로 협업 체제로 나아가서 우리 그 세종특별자치시만큼은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축으로 인한 질병으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